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커리큘럼을 타고 공부를 하셔야 될지에 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캐스트를 찍었어요. 일단은 이 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조금 깔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0번이에요. 0번이에요. 자기 시험 분석을 좀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Q&A 게시판이 6평 이후에 뭐 이제 마음 급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폭주하고 갑자기 이제 교재 뭐 재고량 소진도 빨라지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질문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 끝나고 영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거밖에 안 했어요. 뭐 할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하는 학생들 이런 거 물어봅니다. 제가 6평에서 이걸 틀렸는데 뭐 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른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는 횟수가 훨씬 더 적은 저희 조교들도 또 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건. 무슨 공부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 선택까지도 다 믿고 맡길 거야? 야, 그럼 성적 절대 안 올라.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야, 내 커리큘럼 다 들어.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책 다 사서. 다 할 거야? 또 이런 얘기 할 거잖아. 선생님, 저 시간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니까. 내가 다 들어라고 얘기하니까 저 시간 없는데요 라고 답할 수 있다는 건 대략적으로 그걸 다 할 필요 없다는 판단 어느 정도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판단 어느 정도 선다고요. 그거부터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고 그거부터 하고 난 다음에 커리큘럼 따지는 게 맞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6평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 5일 정도가 지난 이후인데 물론 지금이면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시험에 대한 기억이 흐려졌겠으나 그래도 반드시 하셔야 될 작업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던 그 기억들 있죠. 이것들을 좀 가볍게 시험지에다가 기록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뭐 도표 문제처럼 그냥 쓱 보자마자 한 번에 풀렸던 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뭐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요. 21번 문제 최종적으로 정답은 맞췄는데 나는 시험장에 4, 5번 헷갈렸어. 그런 거. 4, 5번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이런 것 때문이었어 라고 기록해 보시라고. 지금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끝나고 나면 한 1, 2주만 지나도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빨리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됐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약점이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커리를 따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제 조건. EBS 이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오답률 탑5 안에 EBS 연계 문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29번 어법 문제와 30번 어휘 문제예요. 여기 어법, 여기 어휘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 다른 회사들도 일단은 제가 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오답률 탑5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 EBS도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드냐면 이후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제 EBS 연계를 강조를 하실 것 같아요. 오답률 탑5 중에 EBS 연계 문제 2개나 들어갔다. 연계는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얘들아, 그냥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팩트로 얘기를 한 번만 해봅시다. 보세요. 이거 어법이잖아요. 물어볼게. 이게 EBS 연계가 아니라 비연계로 나왔어. 그러면 너 정답률 더 높아졌을 것 같니? 아니면 많이 더 낮아졌을 것 같니? 딱히 변화 없었을 것 같니? 세 번째죠. 어법 문제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내신 시험 쳐보셨던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지문 내용을 몰라가지고 내신에 어법 문제 틀렸어요? 어법이랑 지문 파악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EBS 연계랑 오답률이랑 상관없어요. 어휘 얘기해 볼까요? 마찬가지죠. 밑줄 치는 어휘 하나하나의 의미 파악하는 거 있잖아. 그거랑 네가 연계지문 공부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물론 꼼꼼하게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학생이라면 조금은 도움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거 한 문제를 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EBS 교재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계의 중요성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계 지금 6평 모의고사의 분석에서 바탕으로 해서 연계 치중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요번에 6평을 공부할 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연계 공부를 해왔고 연계의 효과로 혹은 뭐 제 그 예열 지문을 봐서 뭐 그랬을 수는 있겠으나 31번, 32번 빈칸 문제랑 36번의 이제 순서 찾기 문제 혹은 38번의 문제 삽입 문제 정도는 스무스하게 풀었던 것 같아. 그럼 공부 잘해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는 연계 공부를 이렇게 꼼꼼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을 왜 자꾸 틀릴까? 연계 공부가 더 부족한 것 같아. 그건 미친 소리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계 체감을 했는지를 확신을 하고 싶다면 자, 제가 조금 이따가 커리큘럼 가이드 관련해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연계 체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전체를 다 보실 게 아니라 문항 기준으로 31번, 32번, 35번, 36번, 38번, 조금 더 가면 30번 어휘 문제. 요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연계 체감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자기 시험지 분석과 자신의 연계 체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 있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요. 자기 시험지 분석 정도는 되어 있고 나의 연계 체감이 좀 판단이 되어 있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후에 후속 커리를 어떻게 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점수대로 얘기 안 할게요. 자, 시험장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장 기준으로. 문장이 튕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공부를 해본 수험생들이 시험을 쳐본 수험생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두 가지일 수 있죠. 주어 동사를 못 찾겠다 일 수도 있겠으나 다 찾았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첫 번째, 애초에 나는 구조부터 못 잡겠더라. 두 번째, 문장의 구조 자체를 못 잡는 건 아닌데 내용이 이해가 안 가더라. 됐죠? 나눌게요. 자, 위에 있는 분들은 괜찮아 문장부터 시작하세요. 아래 분들은 믿어봐 문장부터 시작하시고요. 제가 이제 문장 읽는 법을 가지고 지금 6평 이후에 커리큘럼에 시작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망설이십니다. 아, 지금 이거 해도 될까? 늦었어요. 그러니까 빡세게 하세요. 이게 쓴소리.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지금 수능은 좀 이래. 문장만 안정적으로 해석이 되더라도 2등급은 나와. 정말로 그래. 문장만 안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2등급은 나와. 그걸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 특히나 민문 힘들어. 그 애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뚝배기 깨지는 구간들이 있어. 근데 그게 기출문장이라서 그래. 요번 6평에서 늦게 봤잖아. 기출문장 내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친구들 이거 연습하셔. 그러면 늘어. 됐죠? 자, 두 번째,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문장은 그럭저럭 됐어. 근데 글이 너무 튕겨.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현상이 조금 많이 드러났을 만한 문제가 21번 문항, 됐죠? 33번 문항, 34번 문항, 41, 2번 문항. 여기가 조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에서 글이 조금 튕겼던 분들은요, 차근차근 믿어봐 글 읽는 법을 조금 한번 해보세요. 됐죠? 여기는 줄임말 써놓고 여기는 이렇게 썼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해 가셨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 특정 유형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특정 유형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 앞쪽 상태가 누적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 저는 해석됐어요. 글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정 유형만 틀렸어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 강좌 중에 확실해를 조금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빈칸편과 순서 삽입편이 있어요. 이걸로 자신이 약했던 유형들을 조금 정확하게 잡아주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특정 유형의 약점인 학생들은요, 자기 주도 학습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 문제를 자꾸 풀어오면서 태도를 교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말 혹은 그 다음 주 초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워크북도 제가 하나 제작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제작됐습니다. 편집만 맡기면 되는 상태라서 이게 이제 EBS 변형으로 빈칸과 순서 삽입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것도 구매해서 자기 주도 학습도 조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 괜찮은 문제니까. 됐죠? 자, 저 지금 EBS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EBS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EBS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EBS. 자, 유형을 조금 나눠봅시다. 시험장에서 내가 연계 체감이 조금 된 것 같아요. 됐지? 자, 어떤 친구들이 있을 수 있냐면 체감됐고 문제도 맞췄어요. 두 번째, 체감됐는데 문제는 못 풀었어요. 이 경우 뭔지 알겠지? 지문 다 이해 갔거든? 근데 문제를 도저히 못 풀었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예 체감 자체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체감이 됐는데 문제풀이도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더 손댈 거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원래 저는 내신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2학기 때 안 들어가잖아요 라는 얘기하지 말고 수능 완성도 그렇게 하시고요. 선생님 전지문 강좌를 들으면서 공부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그냥 저는 뭐 별 공부 없이 그냥 문제만 풀어봤는데도 괜찮은데요. 그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축하드려요. 금머리이신 거. 근데 이제 체감이 되는데 문제풀이 안 됐던 분들 있잖아. 나름대로 체감은 됐는데 문제풀이가 안 됐던 분들. 됐죠? 자, 요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팁을 조금 드리면 어떻게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 양치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양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6평을 치고 난 다음에 당일날 총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 퀄리티를 따지지 않고 문제를 계속 꾸준히 풀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워크북 있죠. 확실해 시리즈의 워크북. 확실해 시리즈의 워크북. 이거랑 제가 아예 변형 강좌 시리즈에서 문제를 또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이런 것들 풀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금전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한쪽만 골라서 풀어주셔도 돼요. 됐지? 문제를 안 겹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를 안 겹치게 만들어 놨어요. 변형 문제 시리즈로 얘기를 하면 70문제, 75문항 수능 완성이 어떨지를 모르겠는데 수능 완성도 한 70문제 정도면 총 합쳐서 한 200문제 정도 될 거고 워크북 같은 경우는 순삭과 빈칸에서 각각 100문제씩 그리고 수능 완성 나오면 제가 추가로 좀 문제 좀 더 드릴 거라서 그것도 한 250에서 3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자, 편한 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 풀어보셔도 좋고요. 닥치는 대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퀄리티 신경 안 쓰시고요. 그러시면 돼요. 됐지? 그리고 체감 안 되시는 분이죠. 오케이. EBS 버리세요. 됐죠? 선생님, 그럼 다음 시험에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럴 확률 낮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수험생들을 봐서 알지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본 커리, 제 원래 커리큘럼 맞춰서 가시고요. 선생님 이미 충분히 다 따라왔는데요. 복습하세요. 됐죠? 플러스 제가 준비하게 될 실전 모의고사들 위주로 조금 많이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됐지? 어차피 체감 안 되는 거 실전 감각 익히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되신다면 기출을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출 분석서도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월 말까지 이제 2017학년도 대비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시면 돼요. 됐죠? 제가 요번에 일부러 좀 이제 후속 커리큘럼 강좌를 등급대와 성적대별로 쪼개지 않았어요. 왜냐면 학생마다 같은 등급대, 같은 성적대라 하더라도 좀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 워낙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결론 다시 한번 짓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커리큘럼 가이드를 따라오시기 전에 시험지 빨리 펼치셔서 본인이 시험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부터 빨리 기록하세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나는 문장이 많이 주로 튕겼던 것 같아. 맞는 문제수도 이런 게 많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구조를 모르면 괜문, 구조는 알겠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면 미더만 문장편을 빨리 돌리세요. 됐죠? 이때를 대비해서 제가 스튜디오 버전도 찍어놨단 말이야. 근데 문장은 이해가 안 돼, 글이 이해가 안 가. 그럼 미더봐 글을 보세요. 자, 근데 문장과 글까지도 되는데 특정 유형이 약점이야. 그럼 확실해를 보시는데 이때 워크북까지 같이 해가지고 자기 주도 학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강좌가 각각 빼보면 그렇게 강의가 많지 않아요. 많이 긴 강좌도 16강 정도라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연계 체감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다른 문항으로 판단하지 말고 31, 32, 35, 36, 38, 그 다음에 추가하자면 30번. 요거 시험장에서 어땠는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체감 패턴에 따라서 체감되고 문제 맞추고, 체감되는데 문제 틀리고 체감 안 되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각각 어떻게 학습하셔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면 정말로 꼼꼼하게 6평 이후의 커리큘럼 가이드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제발 선생님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얼마나 더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그만합시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이겁니다. 이 이상은 없어요. 선생님 다 안 되는데요? 다 하셔야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등급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 예컨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선생님 저는 문장이 조금 튕기는데 EBS 연계는 어느 정도 체감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런 학생들. 그러면 문장편 보시면서요. EBS 학습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자, 이 정도로 꼼꼼하게 드렸으니까 필요한 가이드는 다 드린 것 같아요. 됐죠? 자, 최대한 여러분들이 9평 이후의 학습 커리큘럼 가이드는 다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수능 날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계획 변경 없이요. 그리고 수능을 여러분의 날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캐스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